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KPGA 프로 황태용 프로고요. 지금 현재는 클럽 14에서 이제 헤드 프로로 있습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드라이버는 헤드 스피드로 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맞는 각도, 소위 말해서 이제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하는데 그 다이나믹 로프트로 비거리를 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랑 비거리 내는 방식이 조금 저는 이제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백스윙을 들었다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백스윙 끝에서 내려오면서 넓게 공을 쳐지는 느낌. 쉽게 설명드리면 헤드가 빨리 떨어져서 오셔야지 헤드 스피드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헤드 스피드로 좀 공을 멀리 보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헤드 스피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려오셔서 이 맞는 각도 오셔가지고 7번 아이언 각도를 느낌에 약간 6번 아이언 각도로 맞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거리 내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자,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 어드레스 쓰셔서 백스윙 들었다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헤드를 그냥 넓게 이렇게 풀어서 최대한 빨리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헤드가 잡히시게 되면은 비거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헤드가 잡히시는 거 하고, 이번에는 제가 백스윙을 들었다가 헤드를 넓게 풀어서 공을 맞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큰 힘을 주지 않아도 백스윙 드셨다가 헤드만 넓게 잘 내려와서 어드레스 위치로 들었다가 돌아온다고 생각만 해주시면은 사실 헤드 스피드는 안 나시는 편이 안 되실 거예요. 많은 회원님들이 이렇게 오른 팔꿈치를 안쪽으로 깊게 넣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헤드 푸는 타이밍이 되게 애매해지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스윙 드셨다가 내려오실 때 오른팔을 그냥 이렇게 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펴지는 타이밍에 헤드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비거리를 조금 더 쉽게 내실 수 있어요. 자,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 내는 게 드라이버랑은 조금 많이 틀린데요. 자, 백스윙을 드셨다가 내려오셔서 드라이버처럼 넓게 풀어서 나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손목이 꽉 끼는 캐스팅 동작이 좀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들었다가 끌고 내려오셔서 채를 던지는 건 좋은데 항상 이 왼손이 리드해서 나가시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진짜로 7번 아이언으로 치시는데 6번 아이언 각도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조금 공을 찍어 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공을 찍는 거는 여기서 상체가 나가면서 이렇게 찍히는 게 이게 공을 찍는 거고, 자, 요거는 느낌의 백스윙을 드셨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으시게 맞으시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자, 첫 번째는 내려오셔서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넓게 한번 풀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다이나믹 로프트가 지금 거의 30.1도 가까이 나오시잖아요. 다이나믹 로프트라는 건 헤드가 들어와서 맞는 각도를 얘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헤드가 이렇게 맞냐 아니면은 이렇게 맞냐 하는 게 이제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수치는 다이나믹 로프트는 이제 숫자가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헤드를 좀 많이 풀어서 치면은, 자, 지금 보면 다이나믹 로프트가 31.6도가 나오시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눌러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채를 살짝만 눌러줘도 다이나믹 로프트가 지금 23.1도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로프트로 사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비거리를 좀 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내려와서 제가 각도를 누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느낌은 이제 어떻게 내냐. 자, 백스윙을 드셨으면은 아마 코킹이 좀 이루어지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은 내려오셔서 이 코킹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건 짜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드셨다가 손목을 쥐어 짜는 느낌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래도 채를 드라이버처럼 넓게 이렇게 푸시는 것보다는 자, 끌고 내려오셔서 수건 쥐어 짜듯이 찍찍이를 바닥을 보고 내린다는 느낌으로 공을 살짝 눌러주시는 거죠. 자, 백스윙을 들었다가 그냥 그대로 끌고 내려오게 되면은 공이 좀 우측으로 가요. 아무래도 끌고 내려오신다는 것 자체가 릴리스가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내려오시게 되면 헤드가 많이 열려 맞으시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고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왼손 찍찍이를 바닥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내려와서 이런 느낌으로 맞는 게 아니고 자, 내려와서 쥐어짜. 그러면 아무래도 헤드 각도가 지금 보시면은 다치죠. 자, 이렇게 이제 비거리 차이가 찍찍이가 내려와서 바닥을 보시는 느낌으로 공을 좀 누르시게 되면은 페이스 앵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도까지 떨어지세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헤드 각도가 비거리 내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아이언하고 드라이버하고 지금 보시면 채가 생각보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얘랑은 확실히 얘는 틀리게 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다른 프로님들께서 아이언하고 드라이버하고 같은 느낌으로 친다. 물론 스윙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그래도 내 느낌에 채가 길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낌은 조금 틀리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는 백스윙을 들어서 최대한 여기를 넓게 여기서 낚시하는 느낌으로 들었다가 최대한 넓게 해서 헤드가 최대한 넓게 내려와서 빨리 공을 쳐준다. 들었다가 캐스팅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기서 빨리 팡 요런 느낌으로. 그냥 뭐 느낌에 사실 이런 느낌도 되게 괜찮다고 봐요. 저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를 좀 푸는 느낌으로 치시게 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비거리는 220 이상은 나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레슨을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이거거든요. 헤드를 여기서 빨리 풀어라. 자, 제가 헤드 스피드 내는 진짜 꿀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들었다가 헤드 스피드를 내려고 힘을 되게 길게 쓰세요. 제가 한번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들었다가 자, 나는 얘를 풀어야 돼. 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푼다라는 느낌 자체가 여기서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게 힘을 길게 쓰세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지금 보시면 222m 당구 좀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오시 같은 경우는 쭉 밀어주는 느낌. 제가 방금 치신 공이 지금처럼 힘이 늘어져서 길게 뻗어나가는 느낌. 자, 이런 식으로 헤드를 던져주시는 것보다는 자, 쉽게 어떻게 쳐요? 여기서 저기 땅 끊어서 치죠. 자,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을 공에다가 전달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한 번에 많은 힘을 짧게 쓰시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처럼 힘을 되게 짧게 한 번에 다 쓰시면은 생각보다 헤드를 던져진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시고, 자, 이 짧게 쓴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백스윙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선수 시절에 많이 했던 연습인데 백스윙을 드셨다가 힘을 여기서 다 쓰실 때 여기서 멈춰주시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팔로우 구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실 때 여기서 힘을 되게 빵 쓰고 말아버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힘을 짧고 강하게 써라, 그게 좀 이루어지실 거예요. 자, 일단은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요거는 이제 연습 드릴 같은 건데요. 내 드라이버 비거리보다 조금만 더 나가면은 투혼이 될 것 같은 비거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뭔가를 넘겨야 되는데 내 비거리로는, 내 일반 스윙 비거리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 어드레스를 서서 백스윙을 들어서 하프스윙 올라갈 때쯤에 떼세요. 하프스윙 올라갈 때쯤에 떼서 빗고 치시는 거예요.
자, 요게 왜 채 던지는 거랑 연관이 있냐? 자, 백스윙을 드셨다가 어쨌든 얘를 디드면은 지금 보이세요? 채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 힘을 이용해서 빵! 자, 이렇게 왼발을 띄고 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스피드가 붙어요. 왜냐면은 들었다가 지면을 한번 밟으면은 채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튕겨 올라가시죠. 튕겨 내려가시죠. 그러면 이 힘을 디든 힘으로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요거를 칠 때 보통 10에서 15m 정도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리듬을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저처럼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필살기로 갖고 가신다라기보다는 그냥 헤드 던지는 타이밍만 보시는 거예요. 백스윙을 드셨다가 왼발을 딛고 빵.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헤드 던지는 거에 대한 수치 같은 경우에는 클럽 스피드하고 볼 스피드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전에 스윙하던 거는 클럽 스피드가 102.5, 그 다음에 볼 스피드가 151.4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스텝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클럽 스피드가 지금 한 6 정도 늘죠. 그래서 클럽 스피드가 108.4마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볼 스피드는 159.9마일. 이제 요렇게 스텝 스윙을 연습하시고 나시게 되면은 헤드 던져지는 타이밍이 훨씬 잘 하시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타이밍을 갖고 일반 스윙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헤드로 인해서 나는 슬라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윙 궤도로 인해서 나는 슬라이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궤도로 인해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경우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아웃인이겠죠. 백스윙이 안으로 빠지든 바깥으로 빠지든 드셨다가, 자, 백스윙을 드셨다가 다운스윙 때 오른쪽 어깨가 빨리 앞으로 나오시면서, 혹은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빠지시면서 헤드가 덮이는 경우. 자, 요렇게 이제 아웃인 궤도가 많이 나오시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클럽 패스 자체가 마이너스 11.2도라고 찍혀 있죠. 자, 트랙맨에서 이제 마이너스면은 보통 아웃인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아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궤도가 아웃인으로 강하게 나오시게 되면은 지금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헤드 페이스로 인해서 지금 슬라이스가 나시는 경우인데, 요거는 좀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첫 번째는 테이크백 때 헤드가 이렇게 열리시는 분들, 사실 요게 제일 가장 많기는 한데, 테이크백 때 헤드가 열리셔서 내려와서 다운스윙 때 그대로 나가면은 헤드가 열리겠죠. 자, 제가 한번 요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느낌으로 지금은 보시면은 클럽 패스 자체는 마이너스 5.7도 뭐 나쁘진 않으신데, 지금 보면 페이스 앵글하고 페이스 투 패스가 안 찍혔네요. 많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백 때 헤드가 열리시게 되면은 이거를 인지를 못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내려오실 때 릴리스가 안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헤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맞아요. 그래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은 열렸다가 닫으시면 좋고, 아니시면은 애초에 테이크백은 사실 헤드가 그냥 어드레스 쓰신 상태에서 그대로 오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스윙을 드셨다가 내려오셔서 이제 헤드가 안 풀리신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헤드가 좀 많이 열리시죠.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크백은 그대로 잘 빠지셨어. 자, 내려오실 때 그대로 오셔서 채를 던져주셔야 되는데, 못 던지고 만약에 그대로 끌고 나가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헤드가 좀 많이 열려 맞으세요. 자, 지금도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클럽 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게 들어가셨는데, 페이스 앵글하고 페이스 투 패스 자체가 지금 수치가 인식이 안 되셨죠. 그러면은 이게 헤드가 좀 많이 열린다라는 뜻인데, 자,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
궤도는 레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셔도 되게 쉽게 고쳐져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레슨 프로가 아니신 분들이 딱 봐도 덮이는 거는 덮여 보여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궤도 한번 봐달라고 하시고, 이제 만약에 들었다가 아웃된 궤도가 좀 강하게 나오신다 라고 하면은 백스윙을 드셨다가 약간 뒤쪽으로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살짝씩 돌리면서 공을 쳐주셔도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드셨다가 뒤로 원을 그린다, 뒤로 원을 그린다. 자, 이렇게 되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클럽 패스 자체가 바로 플러스로 나오죠. 그래서 공도 보시면은 지금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시고, 이렇게 궤도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궤도가 문제여서 슬라이스가 나신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뭐 레슨 프로님들한테 가셔서 레슨을 받으시는 게 물론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일반 공 좀 잘 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봤을 때도 덮이는 건 덮여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그냥 스윙을 봐주면서 저는 교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자, 문제는 이제 헤드가 열리시는 건데, 요거는 사실 이제 테이크백, 예전부터 테이크백이라는 동작 자체에서 인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테이크백은 사실 요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요렇게 놓으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요 리딩 엣지 부분과 어드레스 때의 척추 각이 똑같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레슨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게 이거는 헤드 다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런 헤드 모양에서 들었다가, 자, 다운스윙 때 아무 짓도 안 하고 내리시면은 헤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자, 근데 자, 제가 제 회원님들 레슨도 받을 때 프로님 이거는 좀 헤드가 다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요 궤도가, 요 모양이 백스윙을 드셨다가 그대로 내리면은 헤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스퀘어로 나와요. 이제 테이크백 때 우선은 모양을 좀 이제는 달리 생각해 주셔서 약간 공 맞는 부분이 바닥을 본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올리셔서, 자, 지금 보시면은 헤드만 천천히 제가 들어볼게요. 자, 그대로 빠져서 여기서 코킹이 시작되셔서 백스윙을 드시면은 어때요? 지금 헤드 모양이 요렇게나 요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어드레스 서서 헤드가 그냥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가신 상태에서 우리가 몸만 돌려주면은 헤드는 스퀘어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 테이크백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혼자 연습할 때나 레슨을 도와드릴 때도 처음 와가지고 5분, 10분은 테이크백 먼저 봐요. 테이크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임팩트 존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공을 여기서 빵 때릴 건데 이거 페이스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절대 못해요. 공 맞는데 0.0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테이크백은 우리가 스피드 조절을 무한대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테이크백이 불안해,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빼시면 돼요. 헤드 보면서. 굳이 저희가 공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얘는 가만히 있잖아. 자, 어드레스 쓰셔서 테이크백이 너무 불안해, 보면서 천천히 빼세요. 자,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시지 마시고, 자, 쉽게 설명드리면은 헤드를 보셔도 돼요. 근데 주변 분들한테 걸리지만 마세요. 자, 어드레스 때 헤드를 보면서 그대로 빼서 들었다가 내려오실 때 돌리면서 빵,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우선은 테이크백 때 헤드가 열려서 빠지시는지 스퀘어로 빠지시는지 혹은 닫혀서 빠지시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그냥 이제 교정의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샷을 백스윙 들어서 손목을 살짝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뭐 힌지라고들 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헤드를 닫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드가 열리는 것보다는 닫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드셨다가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조금만 이렇게 끝에서 말아주세요. 말아주시고 이걸 내리실 때 그냥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백스윙을 손목을 살짝 말고 내리실 때 이 모양을 유지를 해서 그대로 채를 던져만 주시면은,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보든 스퀘어가 나오시죠.
그래서 제가 요 스윙으로 한번 테이크백 신경 쓰고 백스윙 들어서 손목을 살짝 마는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백 때 헤드가 닫히는 모양과 백스윙 탑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느낌에 살짝 손목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실 때 그대로 그 손목 각도를 유지해서 내려오신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슬라이스는 사실 많이 이제 없어지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킹을 하실 때 좀 잘못하고 계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사실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오셔서 이제 손목을 꺾으려고 이렇게 되시는 거. 자, 헤드는 항상 우리가 몸이 돌지 않는 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옆에 이제 제 백을 놨습니다. 자, 헤드가 몸이 돌지 않는 한 헤드는 무조건 이런 느낌으로 다니셔야 돼요. 자, 몸이 돌지 않는 전제를 제가 걸었어요. 자, 헤드는 항상 몸이 안 돈다는 전제하에 몸 앞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헤드는 몸 앞에서 움직여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드시면서 자, 여기서 몸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스윙 모양이 나오시고, 코킹을 하실 때 절대 오셔갖고 손목을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 요런 느낌으로. 여기서 그냥 들어주시는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좀 저는 사실 비추천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자, 요 헤드를 몸 앞에서 든다라는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코킹 위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백스윙을 옆으로 빼면서 위로 드는 느낌. 요런 느낌.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모양은 똑같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정타를 잘 치시려면 일단 손목이 되게 유연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손목에 힘이 좀 빠져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 높이가 고정이 되셔야 돼요. 자, 머리 높이 고정은 사실 뭐 굉장히 쉬워요. 제가 되게 편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쓰셔서 만약에 머리 높이를 내가 너무 고정하고 싶어. 그러면 어드레스를 쓰셔서 자, 기존에 있던 어드레스보다 턱만 살짝 드세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들지 마시고, 자, 어드레스 쓰셔서 턱만 그냥 살짝 여기서 톡 들어. 그 다음에 드셨다가 치시면은 머리 높이는 고정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요거 꿀팁 하나 갖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목에 힘을 빼라. 굉장히 많이 듣는 소리죠. 자, 손목에 힘을 빼라는 사실 정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손목이 임팩트 구간에서 잡히거나 너무 빨리 풀리거나 그렇다고 또 너무 잡아서 끌고 다니시거나 하시면은 정타 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손목 힘을 빼시는 이제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면은, 사실 저는 이 팔꿈치에 있다고 봐요. 자, 손목 같은 경우에는 힘을 빠지시려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자, 저희가 팔에 두 가지 관절이 있어요. 뭐 어깨 관절도 있겠지만 어깨는 이제 어깨 쪽이니까 빼고, 자, 팔꿈치 관절하고 손목 관절 두 가지가 있으세요. 자, 근데 자, 손목이 좀 유연하게 편안하게 쓰이시려면은 얘만 쓰이셔야 돼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팔꿈치가 쓰이시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자, 어드레스를 쓰셔서 자, 팔을 밑으로 피시는 거예요. 밑으로 피셔서 팔꿈치를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쓰셔서 팔을 밑으로 피셔서 팔꿈치를 고정. 자, 저희 예전이나 뭐 여러 유튜버 분들이 이 양팔 사이에 공 끼고 연습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신데, 자, 어드레스를 쓰셔서 양팔을 피셔서 팔꿈치를 고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팔이 여러분들 느낌에는 구부러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드레스를 서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또 뭐 L2L을 연습을 많이랑 좀 많이 겹치기는 하는데, 메인은 팔꿈치가 고정된다. 자, 어드레스를 쓰셔서 팔꿈치를 고정을 시켜놓고 손목을 꺾고, 그 다음에 꺾고. 자, 저희가 아무래도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팔꿈치 관절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팔 관절이. 자, 팔 관절을 두 개를 쓰면서 타점을 만드시는 거랑 팔 관절을 두 개를 쓰셔서
정타를 낮추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 하나를 고정을 시켜놓고, 자, 거기에서 하나는 저희가 손목을 고정시킬 수는 없으니까 손목을 고정시켜놓고 칠 수는 없으니까 팔꿈치를 고정시켜놓고 손목을 쓰시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쓰셔서 팔꿈치를 펴놓고 고정. 이런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팔꿈치를 다 피면은 백스윙이 다 들리나? 안 들리죠. 자, 팔꿈치를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드는 느낌으로 스윙만 하시는 거예요. 느낌으로. 자, 지금 제 실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팔꿈치가 지금 고정이 되나요? 안 되죠. 팔꿈치는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양팔이 펴져서 들었다가 손목이 코킹이 되는 시점부터 오른팔은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를 자연스럽게 구부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모양을 만들자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구부리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내 느낌에는 지금 실제로 제 느낌에 제가 공을 칠 때는 이런 느낌으로 항상 공을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면은 실제로 모양이 이렇게 편안한 스윙이 나오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타를 맞추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 첫 번째 머리를 고정시켜라. 머리를 고정시켜라고 하면은 그냥 어드레스 때 그냥 정말 쉽게 턱만 살짝 탁 들어주고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목을 좀 유연하게 써라. 자, 손목을 유연하게 쓰려면은 우리가 팔의 관절이 두 개니 요 놈을 고정시켜 놓고 요 놈만 쓰시면은 좀 유연하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타핑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타핑 같은 경우에는 나시는 이유가 사실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자, 어드레스 서서 채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뒷땅치면 팔이 너무 아파. 그래서 오셔서 잡아. Nope. 그러면서 이제 치킨닝 나오고 왼쪽 어깨 들리고 배치기 나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를 못 떨구시는 분들이 보통 타핑을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뒷땅이 문제인데 뒷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뒷땅 나는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뭐 백스윙 들었다가 내려오셔서 채가 너무 빨리 풀려서 뒷땅이 나시는 경우도 있고, 백스윙 들어서 힘이 많이 들어가시면서 이제 몸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찌그러져서 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채가 빨리 풀리는 거는 너무 유튜브에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뒷땅을 좀 방지를 하려면은 다운스윙 때 오른쪽 무릎을 유지를 해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설명드린 몸이 찌그러져서 뒷땅이 나시는 경우에 속하는데요. 자, 백스윙을 드셨다가 내려오실 때 우리가 힘을 아무래도 중력은 위에서 밑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힘도 밑으로 써요. 그러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찌그러지는데 힘이 거의 2배가 사용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 힘을 쓰시게 되면 보통 이렇게들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올 때 얘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을 유지를 하시게 되면은 뭐 제가 일전에 이제 임팩트, 정타를 정확하게 내는 방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머리 높이가 고정이 되겠죠. 자, 백스윙을 들었다가 이렇게 되시는 거.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공을 칠 때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백스윙 드시면은 아마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백스윙을 돌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은 펴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펴지시는 건 안 됩니다. 자, 펴지는 느낌이 나실 건데, 자, 요거를 다운스윙 때 유지를 하고 내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세요. 자, 요게 잘 안 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좀 과하게 하는 편이어서 백스윙을 드셨다가 자, 펴지는 느낌이 나셨죠? 내려오실 때 얘를 펴버리세요. 그냥 요런 느낌으로 여기서 얘를 피면서 치시는 느낌. 자, 백스윙을 들었다가 요런 느낌.
자, 이래서 이제 오른쪽 무릎을 좀 펴서 치신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뒷땅은 좀 많이 방지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시면은 들었다가,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펴신다는 느낌을 가지실 때 몸이 이렇게 나가지만 않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오른발로 딛고 차는 느낌은 아니에요. 절대로 백스윙을 드셨다가 이 오른발로 차면 이렇게 몸이 나가시게 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었다가 얘를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유지. 그래서 실제로도 드라이버 치실 때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조금 유지를 해놓고 치시게 되면은 이제 뒷땅은 조금 안 나실 수는 있는데, 처음에 연습하실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몸이 나가시면서 공이 좀 많이 눌려 맞는 모양이 나오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몸을 뒤에서 돌아라, 뒤에서 쳐라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백스윙을 드셨다가 어쨌든 드라이버는 몸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백스윙을 드셨다가 몸이 안 나가는 선에서 얘만 잘 유지해서 내려오시면은 저는 드라이버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백스윙을 좀 편하게 든다라고 하면은, 골프 레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구분 동작을 통해서 스윙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하실 때 테이크백 이쪽, 하프 스윙 이쪽 들어서 빵, 보통 요렇게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 요렇게 이제 구분 동작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치시게 되면은 몸이 일단은 우선은 첫 번째 굉장히 경직이 돼요. 그래서 테이크백은 손보다 헤드가 앞에 있으셔야 되고, 바로 빼서 코킹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들었다가 백스윙을 들어서 손목 각도가 어떻게 되고, 여기서 복부는 말려 있어야 되고, 머리는 빵.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필드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필드 가면은 발도 신경 쓰셔야 돼, 바람도 신경 쓰셔야 돼, 내가 어디로 보내는데도 신경 쓰셔야 돼. 신경 쓰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에서만 공만 칠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하려고 여기서 어드레스 서서 무릎 펴고 테이크백 때 헤드 바로 빼고 백스윙 들어서 이 시점에서 코킹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 다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사실 백스윙이 절대 편해지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백 먼저 배우고, 하프 스윙 먼저 배우고, 풀 스윙 먼저 배우고, 공을 치는 연습을 항상 이제 레슨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머릿속에 너무 박히셔서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테이크백, 하프 스윙, 풀 스윙 단계별로 제외하고 한 번에 드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정해진 선을 저희가 그려야 되면은 점을 찍어서 선을 그으시는 게 더 편하세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백스윙 궤도가 되겠죠. 자, 백스윙 궤도를 정확하게 만들려면은 테이크백의 부분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고, 하프 스윙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고, 풀스윙, 백스윙 탑에서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테이크백, 하프 스윙, 풀스윙 전체적으로 이제 배우셨으면은 그거를 점점점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들었다가 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서 그거를 선을 이을 때 펜을 딱 들고 손목에 힘 딱 주고 이거를 쫙 연결하시는 게 선이 이쁘게 나오시겠어요? 그냥 점점점 오케이 쫙 긋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나오시겠어요? 분명히 두 번째가 더 선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백스윙 때도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테이크백 점 하나 찍고, 하프 스윙 점 하나 찍고, 풀스윙 점 하나 찍었어. 그러면 그 점점점만 기억하셔서 치시게 되면은 백스윙은 우선 자연스러워지실 거고, 두 번째는 백스윙을 이제 편하게 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 동작, 트리거라 그러거든요. 자, 스타트 동작을 좀 넣어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좀 이제 두껍고 짧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회전을 자연스럽게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시합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 몸이 경직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라운딩에 속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몸을 도는 동작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제 트리거 동작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맥길로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서서 하체를 반대로 들었다가 돌아요. 여기서 말하는 트리거 동작이란 이 동작이에요. 지금 테이크백 빼기 전에 맥길로이 선수 같은 경우에 한번 돌았다가 들거든요. 자, 요게 이제 트리거 동작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서서 백스윙을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어깨를 먼저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탁 튕겨요. 탁.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을 좀 자연스럽게 이으기가 편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리거 동작 없이 치면은 저도 지금 보면은 이제 스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백스윙 때 몸도 좀 많이 안 도는 것 같고 뭔가 되게 백스윙 들 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자, 제가 이제 평상시에 치는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체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여는 느낌으로. 자, 요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드실 때 트리거 동작을 한번 섞고 나서 그 다음에 백스윙을 자연스럽게 그냥 툭 던지는 느낌으로. 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나 그런 거 많이 보면 이거 연습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들었다가 퉁, 들었다가 퉁. 이거랑 같은 원리예요. 트리거 동작은, 자, 저희가 라운딩에서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라운딩 가셔서 자, 막 그린에 있고 사람들 보고 있는데 어드레스 서서 이렇게는 이제 못하니까 남들이 보기에 크게 어색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는 너무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그냥 조그만한 동작을 하나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뭐 굳이 뭐 저를 따라하거나 맥길로이를 따라하지 않고도, 자, 필 미켈슨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때 서서 한번 눌렀다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트리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트리거 동작은 너무 가해지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저는 좋고, 그게 있음으로써 백스윙이 굉장히 편해지신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스윙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몸이 띵띵하고 짧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되게 몸이 안 돌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윙 때 회전만 사실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도 좀 오래 쳤고 프로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채 던지는 거에 큰 비중은 안 둬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만의 방법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던지시는 거를 우선 메인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골프채가 유일하게 대고 있는 데가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을 안 쓴다? 사실 공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를 조금 던지는 거를 떨구셔서 오른쪽에 있던 헤드를 왼쪽으로 던지는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다운스윙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채를 좀 잘 던지는데 그럼 나를 뭘 신경 써야 되지?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회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몸을 돌리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골반 회전만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연습장에 가셔서 연습을 하실 때도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골반뿐만 아니고 왼쪽 골반과 이 왼쪽 어깨도 좀 같이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백스윙을 들었다가 내리실 때, 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은 헤드가 뭐 당연히 자,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헤드가 당연히 조금 열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스윙 때 헤드를 잘 던졌다 하면은 왼쪽 어깨하고 왼쪽 골반을 같이 그냥 이렇게 열어주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백스윙을 드셨다가, 자, 프로님이 왼쪽 골반하고 왼쪽 어깨를 열어라 그랬지? 이거는 아니에요. 항상 저희는 벽을 세워두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왼쪽 편하고 왼쪽 어깨를 전체적으로 다 여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느낌에는 약간 뒤집어 까는 느낌일 거예요. 여기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뒤집어 까는 느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중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얘를 살짝만 밀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스윙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다운스윙 때 나는 어떻게 해도 몸이 잘 안 돌아 하시는 분들은 어드레스를 쓰셔서 저처럼 왼발을 여세요. 자, 왼발을 열면은 보시면은 스탠스 자체도 약간 오픈이 돼 있으신 상태고, 왼발을 열므로써 이 다운스윙 때 막히는 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을 할 때 회전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어쨌든 다운스윙 때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신경 쓸 게 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초보자분들은 어찌됐든 헤드를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놓고 오른쪽에 있던 헤드를 왼쪽으로 던지는 거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채가 좀 잘 던져지는데 그러면은 다른 거 어떤 게 좀 있을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들어서 내렸어. 어차피 채는 잘 던질 거니까 여러분들 느낌의 이 왼쪽 골반뿐만 아니고 왼쪽 어깨도 같이 전체적으로 열어주시면서 여러분들 느낌에는 약간 뒤집어 까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